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헌재 초대형 악재가 터졌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이 그 행번방인지 음란물 카페에 가입을 해서 그게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문제화가 되자 제가 봤을 때는 문영배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헌재 심판 진행하는 것을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지금 TF팀에서 결정 난 대로 자기는 진행만 한다. 이상한 헛소리를 했던 게 이게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지금 뭐 TF 대본대로 재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정말로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도 맞지만 일반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문영배를 비롯해서 지금 보수 측의 헌재 재판관이라고 하는 정영식, 뭐 조한창, 김복형 그리고 김용두 지금 재판관도 보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다 허수아비고 조정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그냥 뭐 저 법정 위에서 저기가 뭐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앉아서 그냥 써준 대로 읽어나가고 다 서로 동의하고 또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8대0 만장일치로 해버리고 지금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왜 심각하냐면 만약 이 상태로 이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헌재는 각본대로 움직인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을 지금 계획을 해놓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심각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영상도 많이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상황, 분위기 이런 게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요. 또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영배 행번방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그 이틀인가 후에 TF 각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윤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 고비고 입춘이 이제 오고 운기가 상승한다. 그리고 또 조만간 복귀할 것이다. 물론 확실하게 뭐 100% 복귀한다 이건 아니지만 확률상으로 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물론 처음부터 이자들은 8대0으로 이미 다 계획을 짜 놓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들이 하나하나 모든 부분을 지금 알고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을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현재 이자들은 아무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60% 아니라 70% 이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자들은 각본대로 움직여서 파면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여실히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나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8대0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인용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용 전에 보이콧을 해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중대 결심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저도 분위기가 입춘 지나면서 기운이 많이 상승하고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헌재,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허수아비고 보이지 않는 그 TF팀에서 이미 다 각본을 짜놓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불리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재명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이게 왜 심각한지 지금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할 건데 잘 그것도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도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2월 26일 날 마지막 결심 공판을 하고 3월 12일 정도에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재명이도 이제 5월이 신사월인데 5월 달 뭐 늦어도 6월 안에 감옥 가나, 제가 이런 영상도 올렸었는데 지금 제가 주변 분들한테는 전에부터 작년 12월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솔직하게 느끼는 것은 일단 이재명이도 아웃시키고 윤 대통령도 탄핵 인용해서 파면시키고 둘 다 지금 이자들이 둘 다 지금 아웃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작년 12월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론 유튜브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점점 제가 작년 12월에 주변 사람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우려가 됩니다. 이재명이가 감옥 가고 결국 이재명이 대선 못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파면이 돼서 만약에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재명이 감옥 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윤 대통령까지 물러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좀 불길한 예감이지만 뭐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약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짧으면 한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내에 완전히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게끔 국민들의 지지가 더 높아져야 되고,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변호인단 측에서도 이 심각한 사태를 그냥 뭐 헌재가 진행하는 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보이콧도 하면서, 아니면 뭐 변호인단 총사퇴까지도 이야기 나오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재판 자체를 못 믿겠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이 재판을 하지 않고 TF가 한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받아들이지 말고 보이콧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좌파들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친북좌파, 종중좌파, 친중좌파 막 서로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민의힘까지 또 신중, 거기는 뭐 우파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 있으니까 친중 우파, 여기까지 다 지금 뒤섞여 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는 대통령의 우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정말 혼자 싸우다시피 하고 있는데, 물론 국힘당 일부 의원들이 좀 나서서 도와주고 있지만 지금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상황,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거의 뭐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권영세, 권성동이 정말 이자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권성동이나 권영세가 빨리 국힘당을 뭐 나가든지 아니면 원내대표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대통령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도 최악의 상황으로 핀치를 지금 몰려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도 그렇고, 참 제가 다른 영상에서 두 사람의 이 사주 궁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묘한 악연이죠. 인연이라기보다는 질긴 악연. 정말 두 사람의 이 기운을 보면 참 세상에 이 인연과 악연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재명이는 빨리 감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지금 판단할 때가 아니고요. 좀 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고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무조건 잘 되겠지, 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윤 대통령 복귀하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금 홍장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곽종근이가 나와가지고 한 게 다 거짓말이고 가짜로 드러났으니까
윤 대통령한테 유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헌재 자체가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집단이고 난장판이 되어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을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심각한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첫 번째로 지금 2020년 4.15 총선 그때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도 그때 결과 나오고 바로 유튜브에서도 이건 부정선거다.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부정선거 증거가 있냐 뭐 어쩌고 그런데 증거가 그때도 막 하나둘씩 계속 드러났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때 유시민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그때 유시민이가 총선 예측을 180석 한다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꺼림직했거든요. 그걸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실제로 180석이 딱 되는 걸 보고 아, 이거 부정선거가 확실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시민이가 무슨 뭐 신기가 있어서 무당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예언가도 아닌데 거의 정확하게 180석을 딱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표였던 이낙연이나 이해찬이 그때 표정들 다 보셨죠? 굉장히 약간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기뻐하지 않고 떨떠름하면서도 그것을 주도했던 뭐 거기 민주 무슨 연구원 부원장이가 그 누구죠? 그 친구는 막 입술 파르르 떨면서 인터뷰하는 그런 거 보면 심정적으로 아 이건 무조건 부정선거를 했구나 그랬는데 유시민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판이 깔려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민주당 조금 뭐 서로 인맥이 있고 힘께나 쓰는 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김민석이 지금 민주당 최고의원이죠. 이자가 21대 22대인가요? 거기 또, 그것도 4.10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을 31.3%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게 놀랍도록 정확히 일치를 했어요.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김태우 그 구청장 했을 때 그때도 이준석이 어떻게 알았는지 거의 뭐 지지율 몇 퍼센트 해서 그때 이제 득표율이죠. 이길 것이다. 그것도 이준석이가 말한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야바이꾼이자 모사꾼인 박범계가 현재 이게 탄핵 심판 재판이 8대 0으로 인용돼서 나온다. 그래서 파면된다. 이런 섬뜩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시민이가 여기 보면 2020년 4월 16일자 그때 이제 기사에 나온 거예요. 4월 15일 날 선거가 했으니까 결과가 180석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 유시민이가 뭐라 그랬냐면 180석 발언 적중했지만 정치 비평 그만두겠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나와서 나불대고 있죠. 그만두겠다고. 한자가 이자들을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뭐 진정성 있게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자들을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KBS 개표방송에서 180석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정말 어이가 없죠. 그래서 그 말 안 했으면 200석까지도 확보했을 텐데 미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정치 비평을 그만두려 한다. 왜냐면 자기가 말한 게 자기도 놀란 거예요. 야 이러다 이거 부정선거가 들키는 거 아니야? 나 그러다면 큰일 나겠다. 잘못되면. 그래서 정치 비평 그때 그만두겠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나와서 나불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때도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부정선거가 확실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적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보도록 할게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김민석이가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22대 총선에서
사전 투표율 31.3%로 목표한다. 대략 한 30% 정도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사전 투표율이 31.3%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이미 설계가 되었다는 거고 이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보면 구속영장이 나오는 것서부터 진행되는 것 이미 이자들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 각본대로 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서 각본을 짜놓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말 이거 큰일 날 일인데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야당에는 모사꾼들,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박범계인데, 이 박범계가 또 뭐라고 했냐면 며칠 전에 윤석열 탄핵 심판 8대 0으로 인용될 것. 그러면 지금까지 이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 보면 14일 날 한 거네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8대 0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 이 박범계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그 TF 그 문건이 발견되기 전이에요. 아니, 발견이 아니라 문영배가 떠들기 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각본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증인을 불러내고 기간을 연장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이미 현재 재판 연구관들인지 아니면 그 위에 다른 자들이 끼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들이 각본은 이미 8대 0으로 짜여져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지금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심각한 상황이다. 왜? 과거에도 이 자들이 한 예측은 아니죠. 사실 이미 각본대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준석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자들은 이미 어떤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다 각본대로 가고 있는데 이 국힘당에서만 제대로 모르고 또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만 그런 거 잘 모르고 열심히 변론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박범계가 이따위로 망언을 했고 또 문영배가 각본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A4 용지를 그것도 재판장에서 흔들어 버렸고, 이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각본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각본을 무조건 파괴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돌아올 길은 굉장히 요원하고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을 한 달 동안 이미 이자들이 전략이라든지 또 이자들이 각본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싸워나가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사주라든지 풍수 이런 영상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워낙 지금 급박하게 나라 사정 꼴이 말이 아니게 돌아가서 제가 당분간은 이런 영상을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사주 풍수 채널이기 때문에 기본 상담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